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분석, 항상 이게 제가 지피적이면 백전불태다. 민주당 분석을 하나는 이제 이재명 캠프에 실제 누가 일하고 있냐, 실제 누가 실세냐, 요걸 제가 분석을 한번 방송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넓혀서 과연 이게 민주당 경선에 누가 노고 이게 누가 노고 이재명이가 1등은 분명한데 누가 2등이 될지, 그리고 이게 김동연이나 김경수나 이 사람들이 전략은 뭔지, 요걸 제가 한번 이게 취재한 분석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큰 전략을 세우는 데는 도움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의 각 패널들, 대표적으로 이제 김경수 하면 이게 서용주 패널이 있고요. 서용주 방송 많이 나오죠. 제하고도 둘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김동연 하면 이제 대변했던 김진욱 패널, 이런 이제 패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취재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누가 나올까? 지금 룰 때문에 아마 이게 제가 녹화하는 게 토요일인데, 오늘 11시. 오늘 오후에, 토요일 오후 한 2시쯤에 룰이 발표되는데, 그건 이게 큰 의미는 없다 봐요. 뭐 서로 삿바 싸움 좀 하다가 끝날 건데요. 근데 삿바 싸움 할 때는 상대가 돼야 하잖아요. 제가 오늘 CBS 라디오 나가서, 야, 쟤하고 이게 이만기 천하장사 이만기 있잖아요. 이만기하고 쟤하고 씨름하는데 그 삿바 싸움 하면 뭐합니까? 아니, 삿바를 제가 좀 잘 잡으면 이만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웃기잖아. 따라서 김동연이나 김경수나 룰 가지고, 경선 룰 가지고 전쟁하는 게 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떤 룰을 해도 이재명이가 다 이기지. 어떤 룰을 해도 이재명이가 다 이기지. 그 삿바 싸움, 룰 싸움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가 라디오에서 직격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저는 룰이 어떻게 되고 룰이 안 바뀌면 중대 결심한다. 김동연이가 떠드는데, 그래도 선수가 룰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선수가 룰을 따라야지. 따라서 이제 저는 김동연, 그 다음에 김경수, 그리고 이제 김두관, 여기까지는 출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부겸이는 출마 포기했고, 임종석도 포기했고, 박용진도 포기했습니다. 그러기에 3김은 한다. 전남지사 김영록도 포기했습니다. 3김은 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누가 일단 2등을 할까? 요거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여론상으로 보면 김동연이가 약간 앞선 것처럼 여론은 보이는데, 실제는 이제 김경수가 만만치 않다. 저는 이래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김동연과 그 다음에 김경수가 양쪽 닭의 어떤 전략이냐? 이거는 똑같습니다. 양쪽 닭의 어떤 전략이냐? 바로 착한 2등 전략.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김동연 캠프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어차피 1등은 못한다. 이재명이하고 아무리 각을 세우고 싸워봤자, 이재명이한테 찍혀봤자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적절하게 이재명이하고 경선 흥행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흥행만 좀 하면서 이번에 2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너무 각을 세우면 안 되고 다음을 차기를 노리되니까, 이게 바로 착한 2등 전략. 이게 김동연과 김경수가 똑같습니다. 이 착한 2등 전략, 요거는요, 제가 2012년에, 13년 전에, 2012년에 처음으로 저 김문수 지사 캠프에 그때 일했거든요. 그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박근혜 캠프, 그 다음에 김문수, 이렇게 쭉 나왔잖아. 그때 제가 이제 김문수 캠프에 일을 할 때예요. 13년 전에. 그때 제가 이제 김문수자 직접 만날 군번 아니지만, 그때는, 지금은 이제 김문수하고 수시로 소통 전화할 수 있지만, 그때 제가 젊을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1급 참모는 아니고 2급 정도. 그때 제가 회의할 때마다 김문수 지사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인정하고 착한 2등 전략으로 가야 된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자극할 필요 없고 흥행막에 좀 만들어주면서 2등을 하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5년 뒤에는 희망이 있다. 제가 이렇게 김문수 지사한테 물론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캠프 회의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아이디어대로 안 가고
김문수 지사가 뭐 누구 말 들었는지 막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민의 뭐 어쩌고 저쩌고 최태민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싫어하는 부분이단 말이야. 이런 거 건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도를 수 없는 강을 걷는다고. 도를 수 없는 강을.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었거든. 어차피 안 돼. 어차피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되는 게 대세란 말이야. 괜히 박근혜 대통령 척지받자 좋을 게 뭐 있냐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치열한 경선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주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김동연이나 김경수가 뭐 이재명이 보고 막 욕을 안 할 거야. 뭐 당신이 뭐 범죄자고 뭐 정과 사범, 그 다음에 형수 쌍욕 이렇게 욕 안 할 거라고. 그냥 적절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약간 그 경선만 조금 흥행되게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내가 2등을 해야 차기 희망이 있다. 이런 전략. 이게 둘 다 착한 2등 전략을 펴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누가 2등 할까? 조심스러운데 보통 볼 때는 오히려 김경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의외입니다. 왜? 물론 이제 김경수 측의 분석들이 더 많지만 현역들이 좀 있어. 한 10명 정도. 김경수 측에는 현역들이 그래도 친문의원들 고민정, 또는 윤건영, 그 다음에 황희, 이런 데 친문 의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김경수 측에 좀 있거든요. 이재명 쪽으로 투항한 친문도 많죠. 그러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원조 친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유리할까? 현역들이 한 10명 되니. 근데 그에 반하면 김동연은요, 원외가 많아. 뭐 전해철, 우리 삼철 할 때 전해철, 이런 사람들이 가 있는데 또 박광온, 원내 그 옛날 대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배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로 배지가 아닌 친문들이 김동연 쪽에 많고, 배지들은 아직 김경수, 적장자니까, 적장자이기 때문에 팽팽하긴 한데, 누가 2등 될까? 요거는 상당히 관심사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김두관이는요, 제가 오늘도 방송에서 김두관이는요, 오늘 제가 좀 높여가지고 군수까지는 괜찮은 평가다. 그다음부터 맛이 갔다. 이렇게 오늘은, 원래는 제가 2장까지로 했거든요. 김두관이는 2장감입니다. 마을에 2장 있잖아. 2장까지는 평가 괜찮다. 그러게 군수부터 맛이 갔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다가 그게 너무 박하다고, 그래도 대선까지 나오고 막 이러는데 당권도 나오고 선거마다 다 나오는 놈이 김두관이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조금 올려가지고 야, 군수까지는 평가 괜찮더라. 근데 그 도지사부터 맛이 갔다. 이렇게 제가 오늘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김두관이는 뭐 의미가 없다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그 표는 얼마가 될까? 제가 김동연 캠프, 김경수 캠프 핵심들 취재반 보는 표는 얼마가 될까? 아마 근데 그 룰이 뭐 거의 큰 변화 없다 보면 5대5입니다. 그러면 한 20%?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도 이재명이가 근데 80% 얻는 거예요. 나머지 20% 가지고 뭐 김동연은 큰 의미는 없다 보고 김동연하고 근데 김경수가 10몇 프로 얻는 놈이 2등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80%.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실제요. 뭐 아무리 이게 재미가 없는 게 그 민주당 경선이지만 우리가 민주당의 그 사정덕에 속속들이 취재하고 이거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이게 또 거기에 뭐 어떤 분란 이탈 세력은 없는가? 우리가 이게 또 적은 분열식이 되니까 디바이드 쪼개야 되니까 적은 쪼개야 되니까 이런 걸 이게 계속 우리가 철저하게 모니터하고 좀 감시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크게 쪼개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왜냐하면 이게 그 김동연, 특히 김경수는 노골적으로 난 차기를 노린다. 이번에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아마 고민 끝에 내일쯤 출마 선언하겠죠. 아니, 노골적으로 차기를 노린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과 죽기 살기로 싸우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분열이 쉽진 않아요. 김동연도 마찬가지죠. 김동연도 이번에 존재감 키워서 도지사 한번 더 노린다. 경기도에서 한번 더 노린다. 이런 전략이 아예 캠프 내에 노골적이에요, 노골적. 그러니까 이제 아쉽게도 분열이, 대분열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임종석이는 제가 물어봤더니 중립 정도. 임종석이는 이제 김부겸하고 김경수 사이 중립 정도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나중에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임종석이가. 자기는 반 이재명이라고는 했는데 그러게 김동연과 김경수 사이에서는 어느 쪽으로 지지하기 좀 어렵다. 이런 게 이야기고 박용진은 김동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원외에는 김동연이 많아요. 아직 배지는 김경수가 많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두 명이 착한 2등 전략을 펴는 바람에 아마 이게 민주당 경선은 분열은 안 된다. 그러나 이게 왜 뭐가 중요하냐? 분열은 안 되지만 흥행은 참패할 거다.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는 죽기 살기로 막 그냥 공을 싸워야지 재미가 있잖아. 되든 안 되든 간에 죽기 살기로. 근데 뭐 짜고 치는 그냥 이게 경선의 모양만 갖추고 착한 2등으로 차기를 노리고 경기도에서 노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분열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흥행은 대참패로 끝난다. 흥행은 대참패로 끝난다. 국민의힘의 경선에 비하면 시청률은 10분의 1도 안 될 거다.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흥행은 끝난다. 따라서 그 시너지 효과는 없을 거다. 이 점에서 경선을 통해 이재명이가 얻는 시너지 효과는 없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민주당의 그 속사정은 철저하게 취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